원가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원가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경영자 입장에서 재량적으로 원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와 관련해서 재량적 원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료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생산에 필요한 그러한 원료 및 원료의 가공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재료비는 생산에 투입되는 형태에 따라서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재료 또는 상품의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품이 되는 그런 외주 가공품들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직접 재료비는 상품의 실체를 구성하는 재료나 또는 외주 가공품의 가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직접 재료비는 상품 생산에 직접 소비된 그런 재료의 가격을 의미한다. 대부분 우리가 원가 하면은 직접 재료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접 재료비는요, 상품의 생산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소모성 물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간접 재료비는 상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보조재료 또는 소모성 물품 이런 것들이 바로 간접 재료비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간접 재료비는 상품의 생산에 보조재료로 사용되는 제품의 전체 또는 여러 종류의 제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특정 제품에 대한 소요 금액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노무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비는 예정된 상품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력 소비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원가 요소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상품의 생산 활동에 소요되는 노동력의 가치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노무비는 일반적으로 직접 노무비 또 간접 노무비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노무비는 특정 제품이나 또는 특정 부분에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해당 생산 상품에 있어서 직접 부담시킬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직접 노무비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품 생산의 직접 노무비에는 근로자 또는 기능공, 그 다음에 기술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나 또 잡급, 재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간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와는 좀 다르게 특정 제품이나 또는 특정 부분에 개별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고 제품 전체 또는 주요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을 우리가 간접 노무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무비들은 일정 기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배분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 노무비는 상품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는 않지만 생산 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그런 노무자 또는
현장 감독자, 그 다음에 현장 사무직원, 경비원, 기타 보조원들에 대한 급여나 임금이나 제수당, 상여금, 또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노무비에 해당되는 주요 항목들로서는 앞에서 잠깐 보셨지만은 임금이나 또는 급여, 작급, 상여 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임금 같은 경우에는 생산활동에 직접 종사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상품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이기 때문에 상품 원가의 직접비이면서도 또 변동비적인 그런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임금에는 기본임금과 또 가지급금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가지급금 등은 시간이나 작업의 종류 또 숙련도에 따라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급여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바로 급료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되겠죠. 상품의 생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현장 소장이라든지 또는 현장 기사, 회계, 공무를 담당하는 직원, 자재, 노무, 총무 등의 관계 직원들에 대한 급여, 임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작급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임시직이나 일용직들에 지급되는 보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급들은 상품 생산 기간 중에 현장에서 임시로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상시 고용 인력과 또 직영 노동자와는 구분되어서 지급되는 그런 급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여 수당 같은 경우에는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상여 또 제수당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여 수당과 관련해서는 가족수당이라든지 또는 주택수당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수당들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비를 보도록 하죠. 경비는 상품 생산의 완성에 소요되는 자재비, 노무비, 외주비 이 외의 모든 비용들을 바로 경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비는 노무비 또는 외주비 범위에 따라서 경비의 금액 규모가 달라지죠. 주로 우리가 경비는 생산 경비와 현장 경비, 현장 관리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 경비는 직접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적 노동자의 소비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경비와 또 외부로부터 급부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비, 또 재료의 소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비 등이 바로 생산 경비와 관련된 요소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 관리비는 간접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무관리 또 지급되는 재경비 등이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비 중에는 본사에서 발생되는 지원경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본사 발생 지원경비에는
입찰이라든지 또는 계약 관련 수수료, 각종 보증에 필요한 수수료들, 이런 것들이 바로 본사에서 발생되는 지연 경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가의 형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원가 형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원가 형태라고 하는 것은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활동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원가가 변화할 때 나타나는 원가의 반응 양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원가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뜻은 즉 활동원가, 활동 요인, 즉 판매량 또는 생산량과 같은 여러 가지 활동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영자가 기업에서 나타나는 원가 형태에 관해서 명확한 지식을 보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명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경영자가 기업의 경영 전략과 경영 통제와 관련돼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활동 수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활동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매출액, 또 판매량, 생산량, 직접 노무 시간, 또 기계 가동 시간 등과 관련된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가의 분류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가를 분류하면은요, 원가 형태에 따라서 직접 원가와 변동 원가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원가와 관련해서는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우리가 구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정비라 하면은 즉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즉 불변이다 하는 거죠. 불변비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액이 발생되는 원가를 바로 우리가 고정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급여, 또 지급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은 생산성이 많아질수록 제품 단위당 부가원가가 낮아지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동비인데요. 이러한 변동비는 생산성의 증감에 따라서 변동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원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동하는 원가에는 크게 비례비, 또 체감비, 체증비, 또 불규칙 변동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례비라 하면은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같이 변동하는 그런 원가를 우리가 비례비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체감비라 하면은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체감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 변동비라 하면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원가가 발생하는 원가로서 기본료가 부담되는 그런 원가 요소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변동비들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비례비 같은 경우에는 조업대에 따라서 원가가 상대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같이 변동되는 그런 비례비를
얘기하고 있고요. 체증비나 체감비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에 따라서 원가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체증 또는 체감 형태로서 변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규칙 변동비라 하면은 변화 자체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동 용의에 따라서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원가 분류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정원가하고 공학정원가 이렇게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대칭적인 원가 형태와 관련해서 이러한 공학적 원가라든지 기정원가를 구분해 보고 있는데요. 공학적 원가라 하면은 생산물을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원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원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조 활동이나 또는 고객 서비스 활동 등과 같이 아주 상세하고 또 물리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그런 반복적인 프로세스에서 정확하게 표현되는 원가가 바로 이 공학적 원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사용량에 따라서 원가가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공학적 원가를 산출할 때 있어서는 단위당 원가에다가 산출량을 곱하는 이런 수식을 형태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공학원가는 원가 동일의 변화량에 비례해서 원가가 조정되기 때문에 원가의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어서 기정원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기정원가는 전통적인 그런 관리 회계 개념에서 고정비적인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장이라든지 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고정비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이러한 기정원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고정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변동비적인 성격도 동시에 갖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재량적 원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량적 원가라고 하면은 특정 원가에 대해서 지출 총액을 경영자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원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가능한 최대의 원가와 관련해서 보통 1년 단위로 이렇게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서 재량적인 원가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량적인 원가에는 광고 선전비라든지 또는 교육훈련비라든지 연구개발비와 같은 것들이 바로 재량적 원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관련 항목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료비에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노무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로 구분을 하는데 노무비에 해당되는 성격들로서는 임금이라든지 또는 급여, 잡급, 상여금, 퇴직 충당금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경비는 이러한 자재비, 노무비 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요소들을 다 우리가 경비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경비에는 크게 우리가 생산 경비하고 현장 관리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원가 형태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원가 형태는 한마디로 원가의 반응 양상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활동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원가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원가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보았는데, 원가 형태가 갖는 의미는 활동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가 형태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통해서 경영자는 경영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어서 원가에 대한 분류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원가의 분류는 크게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나타내고, 우리가 변동비에는 비례비 또는 체증 체감비, 불규칙 변동비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류 기준으로서는 공학적 원가하고 기정 원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공학적 원가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바로바로 변화되는 그러한 원가의 특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하고 물리적으로 관찰 가능한 그런 프로세스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원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학적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단위당 원가에다가 산출량을 곱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죠. 기정원가라 하면은 고정비적인 성격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장이나 설비 등에서 발생되는 주요 고정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정원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비 성격, 고정비 성격을 갖지만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또 변동비 성격을 갖는 이런 원가가 바로 기정원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량적 원가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는데요. 재량적 원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 원가에 대해서 지출 총액을 경영자에 의해서 재량적으로 결정되는 이런 원가를 우리가 재량적 원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1년 단위로 구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광고 선전비라든지 또는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와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